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갑상입니다. 네, 석선입니다. 오늘 이래 둘이 쓰는 거는 보면은 모양도 참 희한하고요. 이 앞에 글을 갖다가 요 석사님이 쓰는 책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1편을 요약해가 읽어드렸죠. 여기 석사님이 갑자기 좀 짓궂게 물을 게 있답니다. 그래가 한 편 올리는 겁니다. 궁금하신 것이? 일단은 앞쪽에서 책에 보셨듯이 사주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도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 이 책에는 한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거는 기초 공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사주의 오행하고 음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중에서 많이 가르치시는 오행과 음양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공부랑은 좀 많이 이제 지식의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갑산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잘 받아 들으시면 앞으로 공부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오행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시다. 오행이라 하니까 다섯 오자 해나름자 다섯 가지가 행동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여기 행동이라 하는 것은 정말 기를 말합니다. 기. 요 오행에는 우리 명저 속에서도 이어질 때 오행이 존재를 하는데요. 내가 태어나는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요래 네 칸이 있죠. 나는 태어난 게 간목으로 나서 을목으로 나서 병화로 나서 정화로 나서 무토, 기토 이래가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조건 오행으로 읽는다 하는 것은 육친을 아예 배제식입니다. 육친도 없고 그냥 순수한 연을 일시를 이야기하죠. 여기에 놓는 것을 갖다가 간목입니다, 을목입니다, 병화입니다, 정화입니다 이리 이야기 안 합니다. 항상 오직 목, 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오행들은요 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금이 있다, 무토가 있다, 임수가 있다 요래 된다면은 그냥 요거는 목이 됩니다. 목. 요거는 수가 되고요. 요거는 금이 됩니다. 요거는 토가 되죠. 그래 이 야들이 전체 내 기로서 서로가 다릅니다. 이 안에서는요. 목이 화를 받았다. 목이 금을 받았다. 목이 물을 받았다. 목이 흙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오행이라 합니다. 오행은요. 상생과 상극이 있을 뿐입니다. 상생, 상극. 그러면은 간목입니다. 을목입니다. 이러면은 보시면 이거는 음양이 되어버립니다. 음양. 음양이 되면은 대인관계가 시작돼 버리죠. 그리고 오행은 대인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정신 속에서 이렇게 남아아는 머릿속에 하나의 가드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한다 이러면요. 목이라 하는 자체 내에서 생이라 하는 글자를 중앙에 이렇게 엮였죠. 그러면 여기서 목이 화를 갖다가 주면은
생이 되겠죠. 목생화. 또 여기 또 그걸 이어가지고 생을 이었습니다. 화생토. 또 요래 또 들어가겠죠. 토생금. 또 금생수. 또 수생로. 요걸 갖다가 오형의 생이랍니다. 오형의 생. 생이라 하는 말은요, 내가 준비한다 보면 됩니다. 준비요. 항상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 없는 삶을 하면 안 되죠. 이 준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목생화, 목으로서 나는 화를 생한다. 그럼 내가 이제 준비를 갖다가 일단은 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얻어먹었는 게 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걸 극이랍니다. 극. 그러면 목이 화의 생을 받아가지고 생을 받은 놈이 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극을 합니까? 금을 극을 하겠죠. 그래야 야는 밥값을 했는 거니까요. 그러면 화생토를 받아가지고 극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극을 하면은 토가 당연히 술을 극을 해야 되겠죠. 준비하고 검정받고, 준비하고 검정받고, 준비하고 검정받습니다. 그래 상생상극이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상생상극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음양으로 상생상극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의 상생상극 관계고요. 요거는 내 스스로가 알아가 준비하고 저는 거기에 맞게 검증을 받는 거죠. 그래 오행과 음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은 평생 명리 공부는 갖다가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내가 상생상극이 뭡니까 물으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목생화 했다. 그냥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주에서 그걸 보면은 그냥 그걸 했다. 그래 니는 굉장히 나쁘다 이래 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내 명조 안에서는 요것도 극이잖아요. 목금이 극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극을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요. 야는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행위로 했다 하면은 식상으로 하는 게 되겠죠. 근데 부모의 자체 내에서 지식으로 했다 하면은 물로 해야 되죠. 물로 지식을 갖다가 받았을 경우에 내가 야한테 공격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안 맞죠. 그래 이 상생을 어디서 받아가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물로서 받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뒤에 부모를 보호해야 되죠.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체 내에서 불이 있으면 목생화를 하고 하극금을 해야 된다는 게 오행의 논리죠. 그리고 오행의 상생상극은 항상 내가 어떤 거로 준비했느냐. 인성으로 준비했으면은 인성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내 명조에서 있든지 세운이 오든지 대운이 오든지 하면은 오행으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식상으로 내가 생을 해버려 버렸으면은 항상 내가 자체 내 소리 되죠. 받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금을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엇으로 내가 준비해가 무엇으로 검증을 받아낼 거냐 문제죠. 물로서 받았으면 당연히 나는 놈이 돼요.
재성으로서 나는 앞으로 부자로 살겠다 하는 게 되는 게고요. 반대로 목생화로서 했으면 왜요? 내 행위로서 했으니까 당연히 관을 지겠다 하는 거죠. 그걸 차이로 달라집니다. 오행이. 그러면 음양은 뭔데 물으면은 육신 관계가 되어버리죠. 이 친구가 비견이 되는 것들만요. 양일간일 때는 양으로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음으로서 준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야 대인관계가 맞죠. 간목은 개수로부터 음으로서부터 받습니다. 요거는 음양입니다. 음양관계. 그리고 음양관계는 항상 음에서 양으로서 받아가지고요. 양이 반대로 또 하나를 공격해야 되죠. 그 공격하는 것이 음을 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생에 좋는 걸 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이 음양관계죠. 그래 음양으로 받았으면 양은 음하고 짝을 지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양으로서 받습니다. 간목이 정화를 줬으면은요, 음양, 양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가는 것이 음양관계입니다. 그래, 음양으로서 생을 했느냐, 생을 받았느냐. 음으로서 생을 받았으면은 항상 양은 음을 합거해야 되고요. 양으로서 음에게 줬으면 음은 양을 공격하니까 항상 양으로서 자체내야 되니까 음이 양을 갖다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항상 목생화, 화극금 그리고 오행의 이치와 음양의 상생은 또 달라집니다. 요걸 생극재하라 하죠. 그래 오행에서 하는 거하고 음양에서 하는 것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요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모든 게 다른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네, 뭐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어떻게 볼까 생각을 다 해봤는데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항상 보면은 사주를 보셔도 이게 목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음양관계거든요. 근데 일단 사주를 기본적으로 뽑으시고 나면은 위쪽에 이렇게 단순화해서 하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적어두시고 그렇죠. 여기면은 이제 또 기토가 돼도 토로 적어두셔야 토로 돼요. 적어둬야 됩니다. 신금이 돼도 금으로 이게 얼목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일간이 나니까. 그럼 이거는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일간이 일목이더라도 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건 관계가 그렇죠.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주를 먼저 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단순화된 걸로 먼저 읽으세요. 수생목, 목생금,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토생금 받고 있고 얘도 뭐 치려가고 있죠. 이 관계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일단 물로 그 나무 입장에서 물이 되면은 전부 이제 지식적인 모친의 사랑이고 뭐 여러 가지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걸 받고 얘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컸는데 부모가 원하는 거는 이 모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남자든 여자든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떡하니 경금이 맞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얘는 간목은 그 목은 금이 먼저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나한테 바로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법 쪽에든 뭐 어떻게든 법 관련돼서 일을 하러 나갔겠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직장이죠. 노동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여러 군데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거기를 상대하고 있죠. 그럼 얘는 만약에 이게 토가 바로 옆에 붙었으면은 부모가 원하는 돈을 금방 땄을 겁니다. 이 자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금이 막아버리면, 금이 막아버리면 얘는 일하느라고 신경을 쓰기 바쁘지 저쪽에 토를 보러 공격하러 갈 새가 없습니다. 얘 그렇죠. 자체는. 뭐 부모를 갖다 자청해서 말 들어줄 리도 없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것만 요걸 알기 위해서 요걸 적어두시라는 거예요. 이게 큰 단위인 거거든요.
그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천간에 4개가 있어도 뭐 화가 있든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그래서 오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이 음양은 말 그대로 이제 책에 보셨으면 아시고 또 이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양은 양대로 하는 일이 있고요. 음은 음대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는 짝들이 다 있어요, 얘들은. 왜냐하면 이건 남녀 관계가 됐거든요. 그렇지. 음양으로 오면서. 그래서 내가 항상 보면은 가지고 싶은 배우자감이 있는 겁니다. 음양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랑 갑이랑 기라 여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수라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갖고 싶어요. 갑목이라는 아이를. 왜냐면 그게 커 보이고 또 여러 가지 큰 면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든 여자든 같습니다. 걔는 기토를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음양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산 선생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음양은 사람 간의 관계 이야기고 맞습니다. 오행은 그냥 오행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얘는. 그렇죠. 근데 이걸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오행도 안 보고 음양도 안 봐요. 모든 풀이가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올려드리는 것도 지금 시간을 보면은 갑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시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같이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면 그것도 저희의 시간을 손해고 그렇지.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항상 시간을 생각을 하시고 서로의 노력인 겁니다. 서로의 노력. 이걸 이제 업으로 삼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많은 배우시는 분들이. 근데 이 시간을 다시 하는 이유는 이걸 취미로 그냥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기본을 제대로 알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물으러 가시면 현혹될 확률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렇지. 저희가 하는 목표는 그게 하나입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를 갑산 선생님이 하신 지가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저희의 큰 뜻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시고 제발 좀 정석으로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그럼 갑산 선생님 이제 또 설명해 주시죠. 그래, 오행과 음양인데 오행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일단 오행은 도표만 그냥 이해하면 되실 거예요. 오행은 그럼 도표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래가 저희들이 공부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래 하면 산정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행은 암단을 그리도 됩니다. 좌측에서 그리든 우측에서 그리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이제 올라오죠, 그죠? 올라온다. 그리고 목, 화, 보통은 이제 또 뭐 토를 이래 그리가 되고요. 금, 수를 이래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둥근 원이라 봐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체는 오각형을 만들어도 되죠. 수가 생을 했다. 목이 화를 했다. 화가 토를 갖다 생한다. 토가 금을, 금이 자체는 수로. 여기 이제 생관계입니다. 생관계. 생관계는 전명가고 우리 요거 갖다가 상생이라 그러죠. 상생, 볼록볼록하게, 그죠? 생관계는 내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 하는 것을 오행의 생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생은 내가 도움을 먼저 받는다 하면은 부모한테 주죠. 부모한테 받는 게 되고요. 도움을 주더라 하면 왜 돼요? 내가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래 조건이 없다는 거죠. 오행은요. 그냥 기로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또 합도 되고 새로운 물질로 또 화해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생이라는데요.
요 상생되는 거에 우리가 결과를 갖다 이야기하죠. 결과를 갖다가 목이 내가 생을 받았어요. 생을 받으면 당연히 공격을 하는 것이 일패턴입니다. 부모한테서 나는 무엇을 받든지 받았을 때는 부모가 요구하는 건 요구입니다. 그랬기에 1차로 가는 거죠. 이걸 상생상극이라고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사회에서 이야기 드리면 예전에 이제 갑산 선생님이나 그 세대들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든 상관이 없이 부모 세대가 자기가 이제 가진 게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걸 털어가지고 이 자손을 키운 겁니다. 자식을. 그렇죠. 그럼 이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전부 자식이 먹고 사는 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당연히 자식은 부모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공양을 하겠죠. 보답을 그렇죠. 할 것이고 그럼 자식이 잘된 모습만 봐도 부모가 흐뭇하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회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나는 돈을 갖다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돼요. 요렇게만 가면 좋은데 요 라인이 또 바뀌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오행이 항상 오니까요. 삶에 살아가다 보면은 목이란 놈이 나도 모르게 자식을 생했어요. 그럼 내가 야를 갖다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주고 있는 거죠. 주고 있으면은 나 때문에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목생하 나의 자식이 나는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내리 사랑을 했는데 이 자식은 금을 그대로 공격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야는 내가 원하는 돈 이게 아닙니다. 생해줬으니까 아이의 생각대로 아이가 이 자기 직업을 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게는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자식이 잘 되면은 항상 부모가 자중하라는 말이 있죠.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키웠어요. 똑바르게. 그럼 이 자식이 내가 봤을 땐 이게 관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죠. 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자식이. 내가 볼 때. 자식은 그냥 돈 벌러 간 거지만 이 목이 볼 때는 이 금을 보면은 이 자식이 크게 된 겁니다. 나 그렇죠. 자신이.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식한테 해를 안 끼치려면 이 큰 인물이 됐으니까 시선이 많아지죠. 부모에게.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말하는 또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자식한테 내리 사랑을 줬습니다. 자식이 직업을 정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관입니다. 근데 야가 자체 내에서 관을 가지고 효액건성으로 조만테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집안의 문중에 큰 이제 뭐 그거죠. 내가 제사 지낼 때 그렇죠. 제주가 되죠. 제주도 되고 이제 거기 적히는 글도 달라지는 겁니다. 제사에서. 맞습니다. 묘비의 상석이 달라지죠. 그래도 그래 큰 임무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성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이래만 보죠, 여러분들이. 오행에는 항상 비 걱정 없습니다. 시 제 관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요. 비락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자체 내 같은 나이 확률이 있는 거죠. 내보다 나이 많아도 됩니다. 형님, 뭐 누나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비는 내강 동등한 자체 내에서 이어지는 사람들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뭐 아재비를 만나도 내보다 나이 큰 비슷한 놈도 있고 많은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요. 뱃속에 들은 할배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비락하는 자체가 되고 식이락 하는 것은 내가 행위를 한다는 거죠. 행위요. 그럼 이걸 의학적으로 본다면 식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되니까 뭐 보약이 되겠고 뭐 많겠죠. 이래도 약재가 따지만은요. 또 이래도 달라집니다.
그래, 맥한 비경이라 하는 것은 경쟁자도 된다, 뭐도 된다, 뭐 이래 또 보면 되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행은 그냥 이럴 때는 비식재관인이라 이러는데요. 비락하는 것은 우리가 갖춘다는 거죠. 갖춘다. 즉, 내가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면 식을 봤으면 이거는 행위자입니다. 행위자. 행동을 하죠. 내가 행위자니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맞추니까 뭐 여러 가지 본다면 식신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의약품 자체를 가지고서 뭐 약사를 해도 된다. 빵을 갖다 굽는 사람이 해도 된다. 뭐 먹는 거 준다. 뭐 많죠. 로얄 젤리를 만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절약하는 것은요. 영역이 되죠. 영역. 영역. 그러면은 행위로서 영역을 갖다가 내가 왜 돼요? 가지기 위해 가지고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이라 하는 것은 나에게는 무조건 이의를 주는 자입니다. 이의를 주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나놓고 간청이다, 평강이다, 정강이다, 나중에 이런 나눠지는데요. 일단 내가 이의를 할 수 있는 데죠. 그럼 나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데죠. 내가 자체 억제를 갖다 시키고요. 억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눠주고, 이거는 나눠주는 걸 받고요. 또 이래 되죠. 이걸 갖다가 인성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인성은 부모의 사랑이죠. 그게 나타내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화토금수락하는 게 나오죠. 이 목화토금수를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은 자체 내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유아기부등 좀 어린 애들이 큰 걸 갖다가 요래 말하는 기도 하고 하기는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장가가고 중년으로 들기 전까지는 이야기 아니고 토락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다 보이고요. 중년기 자체 내에서 이어져가 이제 나도 모르게 폐지갈 수 있는 문구장 가는 노년기를 갔죠. 그럼 노년기에 가면 어때요? 담백화, 이건 뭐 장년기라 보고 노년기라 보고요. 요래 보는데 요걸 갖다가 인이라는 거예요. 인. 그럼 요원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예절이라 하죠. 그럼 요원 자체 내에서 신용이라는 거예요. 신용. 그러면 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요. 의. 즉 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락하는 것은 지식 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을 하지. 이 수가 인성. 만약에 인성이 아니고요. 목이 인성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요걸 여기다 그대로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행에 대한 이해가 됐죠? 그럼 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전화도 오고 하니까. 뭐였던 거라면은 모두 이제 일단 제가 많이 책을 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제 설명처럼.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